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지연과 길이수축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그림은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정지해 있는 관찰자 B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0.6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광원과 점 PQ는 B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A가 관측할 때 문제 조건이 이제 나오네요. A가 관측할 때 A의 입장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찰자 A가 바라봤을 때는 온 세상이 왼쪽으로 0.6c로 움직이고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상태에서 이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나온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A가 관측할 때 B의 속력은 0.6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A가 관측할 때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광원과 Q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A가 관측할 때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요 최초의 위치에서 이제 동시에 P와 Q를 향해 가겠죠. 광원에서 출발한 빛은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빛이 쫓아가는 동안에 P와 Q는 전부 다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P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Q는 광원으로 다가가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니까 요 L보다는 L'이 더 커야지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쫓아가야 되니까 이 거리가 얘보다는 짧아야지 동시에 P와 Q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렸네요. L보다 큽니다. L보다 L'이 더 크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B가 관측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B가 관측했을 때는 A가 관측했을 때 L과 L'은 수축된 길인데요. 수축된 길이인 상태에서 L이 더 컸죠. L'이 더 컸죠. 그럼 관찰자 B가 봤을 때는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고유 길이가 될 텐데요. 어차피 A가 봤을 때 수축된 비율은 같기 때문에 L보다 L'이 크다라는 것은 관찰자 B가 봤을 때에도 P하고 광원 사이의 거리보다 광원과 Q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원에서 나온 빛은 가까운 P에 먼저 도달하고 멀리 있는 Q에 나중에 도달하게 되겠죠. 따라서 P에 먼저 도달한다. 이게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4번 보면 B가 관측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죠. B가 관측자니까 자기 자신의 시간은 일상적으로 흐르고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은 느리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5번 보면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A가 관측할 때가 B가 관측할 때보다 크다 했는데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르면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C로 관측이 됩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겠네요.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B가 탄 우주선이 수평면에 있는 관찰자 C에 대해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각각 일정한 속도 VA, VB로 운동합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말은 A가 바라봤을 때는 A가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빛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B가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길이가 더 긴 거리를 빛이 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VA하고 VB를 비교해 보면 B의 속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원, 거울은 C에 대해서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 보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하더라도 같겠죠. 이거는 강속 불변의 원리니까 기억은 바로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니은은 제가 문제 조건 적으면서 바로 구했죠.
A의 입장에서 보면 요 바깥 관찰자 C가 VA의 속도로 움직일 거고요. B의 입장에서 보면 요 관찰자랑 요 시계가 VB의 속도로 움직일 텐데 요 B가 관측했을 때가 시간이 더 길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A가 관측했을 때 시간이 더 짧게 측정이 되었죠. 그래서 경로의 길이를 보면 얘가 이제 더 빛이 더 긴 경로를 가야 되니까 이게 속도가 더 빠른 상태죠. 그래서 VA보다 VB가 크고요. 그다음에 C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B의 속도하고 그다음에 A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요, 그 B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B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52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1번 문제고요.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6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발생시킨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의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C이다. A의 관성계에서도 C고요. B의 관성계에서도 빛의 속력은 C입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죠. 니은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 A의 관성계에서 바라보더라도 요 공간 사이의 거리는요,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주선이 요 방향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요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요 방향과 수직인 방향은 운동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요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이죠. 따라서 요 방향으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B가 바라본 요 거울과 광원 사이 거리나 A가 바라본 거울과 광원 사이 거리는 L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길이 수축이 안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면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의 시계보다 움직이는 개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시간 지연 효과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가 측정할 때 광원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검출기 R에 동시에 도달하였습니다. Q와 R을 잇는 직선은요,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고 P와 R을 잇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수직입니다. 이 방향은 이제 운동 방향과 수직이라는 거죠.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보면 A와 B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같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보너스죠.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니은 보면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측정할 때 자기 자신의 시간은 일정하게 일상적으로 흐르고요. B가 바라봤을 때 A는 왼쪽 방향으로 0.9c로 움직이고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다라고 관측이 되겠죠. 따라서 A의 시간은 움직이는 개의 시간이니까 정지개의 시간에 비해서 느리게 갑니다. 시간 지연 효과가 되겠고요. 다음 디귿 보면 A가 측정할 때 P와 R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 거리보다 길다 했는데요. 지금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Q와 Q에서 발생한 빛은 R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 출발한 빛이 R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요 B의 입장에서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이제 같죠. 근데 A의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는 고유 길이 그대로인데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이니까요. 요 길이는 움직이는 방향이니까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고유 길이가 같은데요. 요 부분은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요 부분은 수축이 일어나니까
A가 바라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R과 P 사이의 요 거리가 P와 R 사이 거리가 Q하고 R 사이 거리보다 길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54번 문제는요. 우리 학습지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42쪽에서 풀었던 문제로 댓글 링크로 그 풀이 영상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5번도 학습지에서 다뤘던 문제로 41쪽에서 풀었던 문제고 역시 댓글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5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습지 42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댓글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가 되겠네요. 1학기 마지막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과 관련된 기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보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7번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문제 3번 문제고요. 그림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충돌하여 헬륨 그리고 입자 A 에너지가 생성되는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 A의 질량은 각각 M1, M2, M3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A는 중성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번 질량수의 합과 그 다음에 원자 번호의 합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보면 2 더하기 3은 5죠. 따라서 4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죠. 따라서 2 더하기 0 이렇게 되니까 A는 원자 번호는 0, 지금 전하량이 0이고 질량수는 1이니까 바로 중성자가 됩니다. 뉴트론이죠. 중성자가 됩니다. 따라서 기역은 맞고요. 이 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이 반응은 그 가벼운 원자핵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헬륨의 질량은 M1 더하기 M2 빼기 M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륨의 질량을 M이라고 두고 식을 한번 세어보면요. 지금 중수소의 질량이 M1이고요. 삼중수소의 질량이 M2 그리고 A의 질량이 M3 헬륨의 질량이 M이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 그 에너지가 E만큼 나왔다고 치면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질량이 가지는 에너지와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다 고려해서 그 보존식을 한번 써보면 M1C 제곱 더하기 M2C 제곱은 M3C 제곱 더하기 MC 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C 제곱으로 나누면 M1 더하기 M2는 M3 더하기 M 더하기 C 제곱분의 2가 되어서 결국에 이 식을 정리해 보면 헬륨의 질량 M은요. M1 빼기 M1 더하기 M2 빼기 M3가 아니고요. 거기다가 빼기 C 제곱분의 2만큼이 더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 보기에서는 요만큼만 적어놨죠. 요만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요 디귿 보기는 틀렸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질량하고 에너지를 다 고려해서 보존식을 세워야 올바른 식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융합 발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A 원자핵들의 핵융합 반응으로 B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발생됩니다. 이때 A는 바로 태양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죠. 수소가 되겠고요. 이 수소가 융합돼서 원자 번호인 헬륨 원자핵이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핵융합을 이용한 발전은 핵분열을 이용한 발전보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 미래 에너지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핵융합 발전에 상용항의 필수적인 초고온 플라즈마 발생 기술과 핵융합로 제작 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되어 있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면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A가 수소고 B가 헬륨이죠. 수소가 헬륨보다는 질량이 작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 과정에서 기억은 핵융합 과정이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 발생합니다. 핵융합 과정도 질량 결손, 핵분열 과정도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다음 디귿 니은 과정에서 니은 과정이 뭐죠? 핵분열 과정이죠. 핵분열 과정에서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반응하여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분열은 쪼개지니까 그러니까 질량수가 큰 녀석이 쪼개져서 질량수가 작은 녀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네요. 자, 다음은 59번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융합 반응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식인데요. 일단 가부터 볼까요? 이게 이제 중수소가 되겠네요. 이게 삼중수소고요. 이게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디귿이 되었는데 이거 바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디귿이 뭔지. 여기 2 더하기 3 질량수죠. 4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이 되니까 디귿은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성자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도 마저 채워보면 2 더하기 2는 4죠. 4는 1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1 더하기 3.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죠. 2는 0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원자 번호가 2니까요. 헬륨 원자핵인데 양성자 2개와 중성자 1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헬륨, 니은과 헬륨 질량수가 4인 헬륨은 질량수가 서로 같다 했는데 니은은 질량수가 3이고요. 이거는 질량수가 4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이 질량 결손이 델타 M이라고 하면 요 E는 델타 MC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결국 요거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에너지가 가에서 더 크니까 결손된 질량의 크기도 가에서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적어놨으니까 틀렸네요.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6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문제고요. 다음은 국제핵융합 실험로 ITER에 대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을 지닌 국제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해 대한민국 등 7개국이 참여한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이다. 태양에서 A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되는 A는 수소가 되겠네요.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되는 것과 같은 핵반응을 핵융합로에서 일으키려면 핵융합로는 1억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ITER은 대한민국이 생산한 주요 부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라고 옳은 것을 골라라 되어 있네요. 기억은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질량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 맞죠? 다음 니은이 일어날 때 니은은 뭐였죠?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되는 과정이 일어날 때 태양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질량이 일부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태양의 총 질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이거 원자 번호는 A는 수소죠. 수소가 헬륨보다 작죠. 수소는 원자 번호 1, 헬륨은 원자 번호 2입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1번 문제, 2020년 11월 수능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입니다. 가는 요 수소 원자핵 두 개가 융합되어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네요. 얘는 이제 질소하고 수소 원자핵이 반응을 해서 또 기역과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인데요. 우선 기역부터 먼저 찾아놓고 문제를 볼까요? 질량수의 합이 보존된다는 것과 원자 번호의 합이 보존된다는 걸 쓰면 되죠. 15 더하기 1은 16이죠. 16은 4 더하기 16이니까 4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 더하기 1은 8이죠. 8은 2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원자 번호가 6이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12인 녀석이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6이니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네요. 얘는 뭐 탄소가 되겠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 맞죠? 가는 가벼운 원자핵 두 개가 융합되어서 무거운 원자핵이 된 과정이니까 융합, 합쳐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질량 결손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했는데요. 질량 결손을 델타 M이라고 하면요. 요 에너지는 질량 결손된 질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이니까요. 요 에너지하고 질량 결손은 비례합니다. 따라서 그 나온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가가 더 크죠. 따라서 질량 결손은 가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작죠. 거꾸로 적어놨네요. 다음 D 기억의 질량수는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질량수 아까 더해서 구했죠. 질량수는 12고요. 원자 번호를 물어봤다면 6이고요. 중성자 수를 물어봤다면 질량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빼니까 또 6이 되겠네요. 여기서 질량수를 물어봤으니까 10이 아니라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